안녕하세요. MJTV의 김희정입니다. 오늘은 EMS에서 새롭게 출시된 에어플로우 핸드피스 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에어플로우 이 맥스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핸드피스보다 에어로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연구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다시 기존의 예전 것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것보다 세정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소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혁신된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나오는 입구, 그러니까 핸디피스의 입구가 좀 서로 다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이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 이게 왼쪽에 있는 제품이 기존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구부터가 좀 많이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은 가운데 이제 파우더가 나오게 되면 물과 에어가 양쪽으로 감싸면서 이 홀 주변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스 제품은 가운데 파우더가 나온다면 6개의 수관에서 물과 에어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사 방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은 많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큰 에어로졸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맥스라는 제품은 6개의 수관에서 일직선으로 나오다가 그리면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넓은 포물선을 그리는 이런 에어로졸의 분사가 되게 많이 축소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파우더가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 혹시 파우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세정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훨씬 더 시간이 감소가 되면서 파우더 양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좀 다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그 핸드피스가 각도가 되게 예민한 게 있었는데요. 사용을 할 때 우리가 30도에서 60도 사이, 15도에서 80도 사이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대부분 저희가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파우더가 나와서 물에는 녹지 않아요. 그런데 에어와 물이 치면에 때리면서 같이 때리면서 파우더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정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더가 나오고 물과 에어가 나와서 같이 때려주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물선의 가장 넓은 부분이 이 치면에 닿으면 이 부위가 여기서 맞닿는 치면보다 여기서 맞닿는 치면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세정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핸드피스는 30도에서 60도 사이, 그래서 저는 한 45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지금 나온 맥스는 오히려 이게 15도에서 80도라는 각도를 폭을 넓게 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기존의 45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땐 각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도는 에어로졸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이버큰 석션을 핸드피스 노즐 반대쪽에 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을 때리고 나갈 때 이 버킹 석션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다 잡아준다면 에어로졸이 이미 여기서 줄여졌기 때문에 나가는 2차 에어로졸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이 막스 핸드피스는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15도에서 80도인데 이 90도는 기존 핸드피스도 똑같습니다. 이 90도를 삼가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파우더가 워터하고 에어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북히 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0도 앵글을 사용하는 거는 기존 제품이나 지금 맥스 제품 모두 팁 적용을 하시면 파우더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도 유지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에어로졸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혹시라도 천식 환자이거나 아니면 옆에서 진료를 하실 때 우리가 실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버큐um 석션을 정확하게 대고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 이 에어로졸 관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어플로우는 물을 사용을 할 때 대부분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에서 5mm를 거리를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리에 따라서 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클리닝 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제거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오히려 3에서 5mm 사이에 됐을 때 이 넓은 포물선 안에서 클리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넓은 쪽에 치면이 맞닿게 하고 45도 각도를 유지해서 치면을 파우더가 때리고 그 옆에서 물이 나와서 같이 그 파우더가 깨지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닝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맥스 핸드피스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보다 더 가깝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mm에서 5mm를 띄워라고 했지만 기존의 에어플로우 핸드피스는 물을 사용하고 파우더를 사용하실 때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물선이 넓은 부분에 치면이 맞닿아서 세정력을 더 훨씬 좋게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핸드피스 팁과 이 거리가 3에서 5mm가 띄워져서 분사가 됐을 때 이 표면을 가장 넓게 만나서 클리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적용을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맥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가깝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의 정도에 따라서 거리를 더 가깝게 유지해서 클리닝 효과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비 스테인인 경우에는 1mm에서 2mm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서 클렌징 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 팁이 3mm에서 5mm를 띄워라라고 했듯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2에서 5mm 정도를 유지하면서 클리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mm 이상 됐을 때는 효율이 훨씬 감소되기 때문에 최대한 5mm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치간 사이에 가장 많이 스테인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치간 사이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반원을 그려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절대로 이게 켰다 껐다를 반복하지 않고요. 그냥 무브먼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환면의 3분의 1 정도는 이 부분을 닦을 때는 교환면 쪽에서 닦아주는 게 훨씬 더 세정력이 좋았습니다. 무브먼트를 해오면서 여기 근처까지 오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양을 목 안에서 뿌려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도 더 큰 불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 부분까지 반원을 그려서 클렌징을 하고 이 교환면 3분의 1은 교환면을 클렌징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링괄 사이드가 대부분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링괄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 막스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2mm에서 5mm를 띄운다. 그리고 헤비 스테인일 경우엔 2mm만 띄워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90도보다는 80도에서 15도 사이에서 클렌징을 진행을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